시대에 FTA 확대 전략은 유효한가? 라는 논제에 다음 세 가지 측면의 논거를 들어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자국 경제 안보만을 우선하는 왜곡된 국제무역 질서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 안보와 공급망 재편을 이유로 세계 각국은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는 세계 경제의 분열을 심화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FTA의 확대는 국가 간 경제 협력을 촉진하여 WTO가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다자간 무역 체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FTA를 통한 무역 규범의 정립은 국가 간 신뢰를 구축하고 통상 질서의 안정성을 높이며 장기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안보 시대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FTA 확대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경제안보 시대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FTA의 확대 전략은 자국의 경제적 리스크를 분산하고 특정 국가로부터의 경제적 압박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FTA의 확대 전략은 경제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지정학적 갈등, 무역 분쟁으로 인한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안보 시대 속 FTA 개선 확대 추세는 그 효력을 분명하게 입증합니다. 상품과 서비스 개방에 중점을 두었던 초기 FTA와 달리 현재에는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 기술 보호를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현재 3세대 FTA로 평가받는 협정이 다수 체결되고 있으며 기존 FTA의 개선 움직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FTA의 실효성에 대한 신뢰가 전 세계적으로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경제안보 시대에도 FTA가 여전히 유효한 전략임을 증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러우 전쟁,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해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연계되는 경제 안보 시대가 도래하였고, 이에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며 핵심 산업 보호와 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하였습니다. 국가 안보의 개념에 경제가 포함된 시대에서 FTA 확대 전략은 더 이상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경제 안보와의 심화로 인해 각종 무역 제재와 산업 정책 개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IMF에 따르면 글로벌 무역 제재 조치는 2017년 500건에서 2022년 2,500건으로 5년간 5배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무역 분절화로 인해 세계 GDP의 최대 7%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산업 정책의 통상 개입 비중이 2010년 8%에서 2021년 48%로 급증했음을 보고하며 자유무역 원칙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전략적 수출 통제가 빈번해지면서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FTA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보 예외 조치의 확대로 인해 FTA 체제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WTO에 따르면 가트 21조 안보 예외 조항 적용 통보 건수가 2012년 50건에서 2023년 180건으로 급증하였고, 과거 전시 안보 위기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예외 조치가 이제는 기술 보호, 경제 안보 등으로 확대되어 무역 장벽의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7년 미국의 TPP 탈퇴는 자국 이익을 위해 다자 무역 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고, 이후에 2024년 ACI의 도입은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자국 보호와 상호 견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세계 경제 추세는 과거와 다릅니다. 안보를 위한 경제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상황에서 FTA를 확대하더라도 당초 기대하였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반대측 입론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측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안보 시대에 FTA 확대 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TPP 탈퇴, 철강과 알루미늄 고관세 부과 등의 강력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며 자유무역을 후퇴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재선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경제 안보를 이유로 더욱 폐쇄적인 통상 정책을 강화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EU 역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대규모 산업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FTA의 시장 개방 효과를 저해하는 추세와 맞물려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EU, 미국에서 각각 약 3,000건의 산업보조금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경제 대국들의 막대한 자금 투입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는 기존 FTA 체제 내 공정 경쟁을 약화시키며 실질적 자유무역의 한계를 더욱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역기술 장벽, 식품 및 동식물 검역과 같은 비관세 장벽의 증가는 FTA 효과를 약화하고 있습니다. TBT 통보문은 2010년 약 1,900건에서 2023년 약 4,100건으로 증가했고 SPS 통보문은 2022년 최고치인 2,172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특히 선진국들이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하며 FTA 체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찬성층에서는 FTA가 경제 안보 시대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이는 낙관적인 기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불확실성과 보호주의가 팽배한 경제 안보 시대에서 단순한 FTA 확대가 과연 지속 가능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반대측에서 말씀해주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여러 가지 산업보조 등 관련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자국 경제 안보만을 우선하는 기존은 WTO가 추구하는 무역 자유와 비차별 원칙 그리고 공정 경쟁이라는 국제 무역 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왜곡된 국제 무역 질서는 무역 분쟁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지정학적 갈등 심화 우려가 있기에 FTA 확대 전략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안보의 중요성은 FTA 확대는 내국민 대우 원칙 그리고 최외국 대우 원칙의 적용을 통해 더 포괄적이고 유연한 무역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안보 또한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첨언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무역 전쟁과 경제 안보 정책 등을 이유로 2010년대 중반 이후 세계 무역 탄력성이 하락했습니다. 이는 경제안보 시대에 들어서면서 등장한 디지털 경제 협정과 같은 부분적 협정이 세계 경제 성장과 무역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된다면 GTE가 1 이하로 떨어질 수 있고 글로벌 경기 침체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 무역 탄력성 증대에 FTA만큼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음을 강조드립니다. 이에 반대측의 질문드립니다. 단기간 경제안보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새로운 체제를 채택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반대측 이제 말씀해주신 바 일단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부분이 일단은 이러한 체제를 채택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애초에 저희 지금 논제 자체가 경제 안보 시대에 이런 확대 전략이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체제를 채택하고 채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논제가 바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경제 안보의 정의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정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외교안보연구소에 따르면 안보를 위한 경제가 현재 경제 안보의 정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 블록화를 추구하고 이러한 측면들이 현재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WTO 상소기구 AB 같은 경우에 지금 마비가 되어 있고 뭐 이제 가트 21조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펄마 아니면 HFCAA와 같이 이제 투자 규제가 강화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사실 이런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한 이제 무역 장벽 자체가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FTA에 따라서 이제 FTA 효과가 좀 무력화된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공급망 다변화에 대해서도 일단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그 공급망 다변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상호 의존에 따라서 이게 무기화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저희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USMCA와 같은 이제 나프타, USMCA와 같은 이제 예시로서 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현재 다변화된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이버 안보라든지 디지털 주권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취약성을 어느 정도 이러한 그 정책들로 인해서 이러한 취약성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세계무역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체제를 채택을 한다기보다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 무역 전쟁과 경제안보 강화 정책, 즉 현재의 저희가 논의해야 하는 구조와 맞습니다. 이러한 경제안보 강화 정책 등의 요인으로 세계무역 탄력성이 하락해서 이게 결국은 국제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FTA를 통해서 이러한 세계무역 탄력성을 다시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GVC 리스크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및 아세안 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FTA 체결국 사이에서 무역 분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FTA 내에 포함된 무역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원국들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쟁을 자제하려는 경향 또한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경제안보 시대의 FTA 확대 전략은 필수이며 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디지털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 안보 흐름에 맞춰서 FTA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예시로 한영 FTA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한영 FTA는 상품, 서비스를 위주로 한 1세대 FTA로 관세 철폐가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선 협상이 일어나면서 공급망, 에너지, 디지털까지 포괄하는 3세대 FTA로 확장되었고 이를 통해서 양국 산업 공급망 안정화, 에너지 분야 기술 혁신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 이러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EU와 뉴질랜드 FTA 역시도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에너지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디지털에 관한 경제안보 흐름에 따른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저희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찬성 측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그 FTA 자체의 유효성을 저희가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FTA 자체는 유효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반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FTA 자체가 취약한 국가들이 일단은 존재한다는 점을 저희가 맹점으로서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현재 대한민국이라든지 아니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영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FTA를 맺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한 그러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베네수엘라라든지 나이지리아라든지 앙골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현재 오일에 굉장히 이제 그 디펜던트가 굉장히 심한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사실은 이러한 그 인더스트리 자체를 침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서 농업적인 그 농업에 이제 농업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라든지 케냐, 방글라데시 또는 아니면 그 미네랄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나라들, 잠비아, 몽골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FTA를 통해서 열지 않을 뿐더러 이거를 열게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 핵심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 블록화를 이것과 외에 경제 블록화를 추구한다는 점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핵심 국익이라는 측면에서도 저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그 참석 측께서 입론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 위험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FTA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현재 가장 강한 국제적 협력체라고 할 수 있는 EU 회원국들조차 네덜란드의 경우 ASML 반도체 제조 장비, 스페인의 경우에는 양자 컴퓨팅과 적층 제조 기술, 리투아니아의 경우에는 항공 우주 기술 등에 대하여 개별적인 수출 통제를 가하면서 EU 내부에서도 자국 안보를 이유로 하여 통일된 무역 정책이 현재 붕괴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대측 발언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잘 들었습니다. 개도국의 경우에는 FTA 확대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GVC, 글로벌 가치 사슬의 형성은 결국 개도국과 선진국이 함께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자국 중심의 우방국 공급망을 강화하는 형태는 즉 경제 안보라는 표면적인 사유를 내세운 그런 우방국 공급망을 강화하는 형태는 GVC 분산과 축소를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경제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급망이 과도하게 집중되게 되면 특정 국가나 지역의 경제 및 정치적 변화의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고 우방국 공급망 중심으로 제한하면 첨단 기술 교류가 감소하며 자국의 기술 혁신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USMCA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의 역내 가치 비율을 75%로 상향하여 국민의 분업 체계가 강화되어 GVC가 더욱 강화되었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조항을 통해서 디지털 저작권의 저작권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규정하여 GVC의 현대화와 경제안보에 기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언하겠습니다. 방금 전 FTA에서 블록화 현상을 일으켜 새로운 체제에서 블록화 현상을 일으켜 개발도상국에게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FTA와 같이 공정무역을 지향하는 체제 아래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FTA를 벗어나 새로운 체제에서 이를 시도한다면 그러한 문제가 더욱더 확산되지 않을지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 측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우려적인 부분들 저희도 다 고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공정무역이 이를 통해서 저희가 리스크 자체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FTA를 진행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리스크가 오히려 반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런 블록화를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그 트럼프에서 이제 무역을 이제 블록화하고 이제 현재 그 무역 자체가 블록화되고, 이러한 무역 장벽을 강화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런 글로벌 체인 자체가 일단은 그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저희 16강 주제이기도 했었던 미중 이제 무역 패권 전쟁에서 그 상황에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러한 그 외부적인 그러한 요인들을 통해서 이제 이를 어느 정도 어떻게 본다면 치팅하는 그런 지금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은 저희가 지금 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무역 규범을 수정을 해서 IPF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 질서를 오히려 구축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물론 이런 기반하에서 FTA를 구성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더 필요한 것은 뭐 미국의 인태 전략을 따라가는 IPF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더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저희 좀 더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언급했듯이 저희는 FTA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 안보 시대에도 과연 그 유효성이 지속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지금 과거 나프타를 재협상하여 미국 우선의 USMCA를 도입했듯이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기존의 무역 자유화 기조를 과감히 폐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더욱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기반해 저희는 FTA에 과대하게 의존하고 확대하는 전략은 오히려 불안정하고 위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칩스와 같은 이런 국내법을 활용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개편,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적, 지정학적 분절화, 이런 부분의 공급망 개편은 장기적으로 공급망 위험을 가중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적, 지정학적 분절화는 교역 및 기술 전파 제한, 자본 유출입 감소, 불확실성 증대, GDP 감소 등 글로벌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저희가 FTA를 통한 공급망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례로 EU와 캐나다의 포괄적 경제무역 협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를 통해서 2017년 대비 2022년 EU의 대캐나다 수입량이 광물은 131%, 에너지는 70% 증가했습니다. 또한 한 UAC-EPA를 통해서는 에너지, 공급망, 디지털 이런 경제안보 흐름을 반영한 이런 분야를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FTA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재편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무방국 공급망을 강화하는 형태는 GVC의 분산을 초래할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인론과 그리고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현재 3세대 FTA라고 해서 경제안보 흐름에 맞춘 새로운 FTA가 또 발생하고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제죠. 11월 11일에 한영 FTA 개선 협상 같은 경우는 3차 개선 협상이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서 FTA가 정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태를 반영하면서 수정해 나가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반대쪽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 너무나 원론적인 예시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FTA가 유효하지 않다 혹은 경제안보 시대에 유효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떠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측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에서는 분절함으로 인하여 세계 GDP의 감소는 오히려 FTA의 긍정 무역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임을 저희 반대측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무역 제재 조치는 2017년 500건에서 2022년 2,500건으로 5년간 5배나 증가하면서 무역 분절함으로 인하여 세계 GDP의 최대 7%가 감소할 수 있음을 저희가 앞서 IMF 자료를 통해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주요 국가의 산업 정책의 통상 개입 비중이 2010년 8%에서 2021년 48%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전략적 수출 통제가 빈번해지면서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FTA 실효성은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아까 FTA의 공정 무역의 측면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주요 산업금의 보조금 정책 현황을 보면 중국은 307,770건, 그리고 EU는 3,220건, 미국은 2,755건의 산업 보조금을 지원을 하며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제 대국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어 FTA를 통한 공정한 경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이 저희는 오히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무기화되는 사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중국의 히토류 공급을 전략적으로 통제하며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전적도 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을 대상으로 에너지 공급을 무기화했습니다. FTA가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경제적 상호 의존을 약점으로 만드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찬성 측의 중대한 간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발언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산업 보조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무역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무역 분쟁이 증가하는 것 또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WTO가 추구하는 국제무역 질서가 지금 저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산업 보조금의 경우 미국의 IRA, 미국의 칩스처럼 FTA 체결을 통한 그런 보조금이 아니라 자국의 국내법을 통한 그 산업 보조금이 지금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칩스의 가드레일 조항이라든지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WTO의 무역 자유화 원칙, SCM 협정을 위반하고 비차별 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FTA 확대 전략을 통해서 내국민 대우 그리고 최애국 대우를 통해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경제 안보 까지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던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산업보조금의 경우에도 자국법에 의한 것인지 WTO의 FTA에 의한 것인지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경제안보는 기술 발전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FTA 확대 전략은 첨단 기술,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첨단 기술 접근성의 강화는 결국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의 유연성과 보건력을 높여 경제안보를 강화시킵니다. 한영 FTA 개선 협상도 이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한영 FTA는 상품, 서비스 등 시장 개방 중심으로 구성되어 최신 글로벌 통상 구병 을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제안보 강화 및 공급망, 에너지, 바이오 경제 등 현대적 통상 구경을 도입하기 위해 3세대 FTA 모델로서의 확대를 지금 현재 논의 중이고요. 이를 통해 청정 에너지와 바이오 경제 분야 기술 장벽의 제거, 투자 증진 등 본 FTA가 개선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경제안보 시대의 FTA 확대 전략은 유효하다는 주장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 FTA에 기반한 경제적 상호 의존은 오히려 자원의 무기화로 이어져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FTA의 본래 취지는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 촉진에 있으나 현재 일부 국가들은 자원과 산업적 영향력을 무기화하여 자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은 한국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고,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제한은 유럽의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는 FTA로 인한 경제적 상호 의존이 국가 안보의 취약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각국이 경제 안보를 이유로 보호주의를 강화하면서 FTA 효용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재강화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는 TPP 탈퇴와 같은 과거 보호 조치를 반복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EU도 대규모 산업 보조금과 비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는 추세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무역주의와 경제안보 강화 기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FTA 확대가 유효하다는 주장은 현실적 효용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안보 시대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국가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통적 FTA 확대는 더 이상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가령 IPEF와 같은 더욱 강력하고 안정적인 새로운 경제 질서에 빠르게 참여하여 경제적 안정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경제안보 시대에 FTA 확대 전략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결론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오늘 토론 마무리 지음에 입장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곡된 국제무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FTA의 확대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IRA나 칩스 같은 자국 안보 중심 정책은 세계 무역 탄력성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별 자국 중심의 정책보다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FTA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둘째, 지정학적 블록화를 유발하는 정책 대신 FTA를 통한 공급망 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 추세는 글로벌 상호 의존을 저해하며 이는 경제안보 위험을 오히려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FTA를 이용해 GVC를 구축한다면 경제안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안보 시대에 맞춘 FTA는 그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FTA는 세계 경제의 요구에 따라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USMCA, 한영 FTA 개선 협상 등 3세대 FTA의 확장은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안보라는 새로운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반대 측에서는 경제안보 시대에 여러 국가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고 또 보호주의적 추세를 언급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것들을 WTO에 근거하는 FTA가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전통적 FTA가 아니라 FTA도 이 현재 경제안보 흐름의 추세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